그나마 비슷한 게 2000년 사례가 아닐까.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좀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금리 인상 종료 후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단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사례가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이때, 그리고 이제 2004년, 그리고 2018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2000년 인상 시기를 보면 약 1년. 그래서 사실 2022년부터 시작된 지금이랑 비슷한 게 2000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상 폭을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건 2004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5%포인트 인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비슷한 상태였고, 그리고 인상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결국 물가 상승,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왜 중단을 했을까? 사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동결이 남은 상태인데, 그럼 이제 중단을 하는 이유가 나타나야 되는데, 2000년 때는 IT 닷컴 버블, 정말 유명하죠. 이게 붕괴가 되면서 이제 중단을 하고 동결하고 이제 다시 인하로 가는 그 흐름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2004년 때는 금융위기, 금융위기 아시죠?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왔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컸죠.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었고, 2023년에 과연 이게 들어갈까? 이 키워드가 들어갈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과연 은행 줄도산 위기가 이 칸에 들어갈지 저도 너무 이제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미국 증시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니까, 인상을 했던 때에는 다 올랐어요. 이때도 올랐고 다 세 번 다 올랐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만 내렸어요. 이번에는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6개월 후, 12개월 후도 다 찾아봤는데, 보니까 인하 후 12개월 후 이제 유일하게 하락했던 게 2000년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는 이제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올랐다. 하지만 지금 인상 기간은 좀 다르다. 그래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때 CPI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봤더니 지금이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고치도 보면 지금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CPI가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올랐어요.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상이 먹히고 있어요.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 물가가 하락하는,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어땠냐? 그래서 보니까 그때 2000년도에는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때는 조금씩 내렸는데, 또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3.6%라는 완전 고용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막 실업률이 엄청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3에서 4%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2000년도 때는 이제 8개월, 이때는 15개월, 이때는 7개월. 그래서 결론은 모른다. 기준금리까지 얼마나 나온지는 알 수 없다. 왜? 다 달랐어요. 왜냐면 다 중단 원인도 달랐고 그때 경기 상황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 그럼 이제 공통점과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과거 3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일단 기준금리 인상 원인은 다 인플레이션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 실업률이 좀 낮았어요. 하지만 이제 공통점이 이제 인상이 종료된 후에는 실업률이 다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종료하고 나면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일단 이번 경우에만 금리 인상기에 CPI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작과 함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이번밖에 없어요. 과거에 3번 사례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만 실업률 3%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역대급 인플레이션이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 사례랑. 그러면 이제 공통점과 이렇게 차이점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이랑 조금이나마 비슷한 시기는 언제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나마 비슷한 게 2000년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1년이라는 기간이 좀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란 기간이 비슷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장주 버블 논란이라는 점이 비슷해요. 1999년에는 IT 버블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솔직히 2021년에도 기술주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둘 다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게 성장주가 이제 폭등하면서 자산 가격에 과열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된 게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때 경기 침체 기간이 어땠는지를 봤어요. 이게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랑 2년물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깔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이제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도 6개월 정도는 예상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술주 버블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를 이제 봤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1999년과 달리 솔직히 이번 2001년 기술주 폭등은 막 잡주까지 폭등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코로나19로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지 1999년에는 정말 이익도 없는 막 잡주까지 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막 이익이 없는 회사도 올랐지만 지금은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들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현금이 일단 많아요. 지금 옛날에는 막 성장주 하면 현금이 많이 없을 거라고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 현금성 자산 순위가 구글, MS, 아마존, 애플, 포드, 페이스북 순위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조금 건강해진 상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제가 그 다음으로 궁금했던 건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 동결할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023년 5월에 열릴 때 저는 동결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올해 안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은행 줄도산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가 여기서 더 커지면 저는 인하로 확 돌아설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되게 변곡점인 것 같아요.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어떻게 됐나를 봤을 때 이때 2000년대 중반 금리 인상이 끝난 후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어요. 이때가 제가 지금 유사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거의 뭐 미리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럼 반대로 5월에 동결을 하면 그때 이후로 상승할까? 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다라는 것보다는 좀 같이 생각해볼 요소가 있어요. 바로 지금 예전에는 없고 지금 있는 건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엔데믹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죠. 지금 은행 파산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